네, 챕터 1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인데 그 안에 소단원이 두 개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자, 지수와 로그에는 네 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그다음에 지수의 확장, 로그, 상형 로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는 이제 함수를 다루게 되고요. 활용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수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백지복습인데요. 이제 책 같은 거 덮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뭐 마인드맵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 판서들을 스스로 써보면서 복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그냥 노트에다가 자기만의 개념 같은 것들 작성하면서 단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반드시 요약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어서 해야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이제 1단계를 하지 않고 바로 문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문제 풀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반드시 복습을 하고 자기 거로 정리한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1단계, 단계를 한 번씩 하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반복하고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강이나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한 번 문제 풀어보고 한 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반드시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인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 짚어주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겨서 교과서 펼치시면 지수와 로그가 첫 번째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수와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수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와 로그를 배우고 나면 좀 더 큰 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교과서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인데요. 교과서 이제 아래를 보시면 중학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으로 나타내고 a의 1제곱, 제곱, 세제곱, n제곱 등등등을 통틀어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이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 제곱의 밑이라 부르고 n을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부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수 법칙이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a, b가 실수고 mn이 자연수일 때 5가지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보시면 문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정지 버튼 누르고 혼자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 풀어봤죠? 자, 쌤은 이제 시간상 하나만 풀겠습니다. 1번만 제가 풀어볼게요. 자, a, b 세제곱 곱하기 a 제곱 b 4제곱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이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7제곱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도 답을 한 번씩 확인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답은 a의 6제곱, b의 세제곱.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답은 a의 세제곱 나누기 b의 세제곱, 즉 b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거듭 제곱근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실수가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 하고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보면 세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했을 때도 그 말을 똑같이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실수가 a가 되는 수까지 보시면 이 말이 뭐냐면, 즉 방정식 x의 n제곱 이퀄 a의 근을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n제곱해서 실수가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 붙일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여기 근 보이죠? 근. 이 근이 뭐냐면 방정식의 근. 여러분 해야 알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구하라는 뜻은 뭐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이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통틀어서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a의 뭐 네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의 네제곱근을 구하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x의 네제곱이 a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으며 알려져 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 있다는 것은 다시 해석하면, 자,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이 x가 바로 실수 a의 n제곱근인데, 당연히 여러분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해가 n개 있습니다. 따라서 n개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선별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밑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쌤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실수인 것만 구하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풀려면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근인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입니다. 즉 그 근을 구하는 건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3개입니다. 하지만 실수인 것만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나오고요.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죠. 자,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인수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해를 얻고요. 이 오른쪽에서는 여러분 2차 방정식 알겠지만 판별식의 영보가 작기 때문에 허근은 같습니다. 따라서 실수해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1뿐입니다. 옆에 2번도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16의 네제곱근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문제 2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풀어보았죠? 자, 1번, 2번 중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49의 4제곱근은 무슨 말이냐면 x 4제곱이 49가 되는 x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49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9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x제곱 더하기 7 x제곱 마이너스 7은 0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는 허근을 갖고 오른쪽에서만 실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해를 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따라서 49의 4제곱근은 원칙적으로 4개 있지만 실수인 것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뿐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문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네, 답은 그렇죠.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